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왜 안 오셨어요? 바쁘셨어요? 애인 만나러 갔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물건 강론 갑니다. 강론 228쪽이네요. 자, 점유권. 자, 우리가 이제 물건은 먼저 이제 점유권. 일단 점유권은 일단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죠?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계 소지야, 소지. 소지 가지고 있다. 소지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불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유자로 가지고 있던, 뭐 도둑놈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주워서 가지고 있던, 현재 가지고 있으면 점유입니다. 그걸 권리로 인정하는 게 점유권이에요. 근데 도둑놈도 왜 그러면 권리자로 보호하느냐 하면, 자, 보통 우리 동사는요,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우리 뭐 가지고 있어요? 볼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볼펜 다 우리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사는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권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점유권으로. 자, 그럼 이제 거기 서술에 점유와 점유권인데, 자, 양말 1번. 점유제도는, 자, 줄거보세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게 점유야.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 물건을, 객체가 물건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본권의 존재 의무는 불문하고 점유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게 점유권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정당하든 안 하든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뭐 임차인이든 도둑놈이든 일단 점유권으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일단 점유권에서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자, 갑이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하죠. 갑을 책 가지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이제 두 개 가지는 거죠. 보통 이제 점유권자가 소유자의 보통은.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걸 갖다 점유권하고 소유권의 대표가 본권이죠. 본권. 이게 병존한다 그래. 함께 존. 이게 원칙이죠. 병존. 이게 점유권은 이제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우리 훔쳐갔다. 훔쳐가는 걸 침탈이라고 그래요. 침탈. 점유를 빼앗아갔다는 거죠. 침탈하면 이 침탈자가 도둑놈이잖아요. 이 도둑놈이 점유권자야.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점유권을 상실했고 도둑놈이었으니까 점유권은 도둑놈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소유권, 본권하고 점유권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예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갑이 이 물건을 도둑놈한테 야, 내 물건 내놔라 해서 찾아오면 이게 배운 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었잖아요. 점유물 반환 찾아오면 이제 다시 점유권하고 본권이 병존하게 됩니다. 그게 2번 조심 2번 양말 2번 즉 요건 기억하죠. 물건을 소유자로 점유하던 가장 좋은 거죠.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병존하고 또는 빌려서 점유하던 즉 임차인 전세권자죠. 또는 훔쳐서 점유하던 도둑놈이죠. 하든 간에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즉 소지한다는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바로 권입니다. 점유권을 부여하는 게 점유제도입니다. 이번에 이제 점유권하고 본권은 구별해야 됩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고 본권은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 점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권의 의는 또 우측에 와보세요. 오른쪽 맨 위에 이제 제192조가 나오죠. 조문집 박스. 자, 항상 민법 조문 이렇게 박스 안에 제 몇 조 민법 제192조 법조문입니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항 여기 이제 점유권의 개념이죠. 물건 동그라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의 개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와서 이제 네 밑에 양가로 2번 본권과의 관계 이걸 기억해야 돼. 본권과의 관계 본권. 자, 동그라미 1번
점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줄거세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퀄 본권입니다.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권. 자, 그래서 이를 점유를 정당하게 한 권리를 본권이라는 본권 그 얘들 나오죠. 점유권이 아닌 권리는 전부 본권이에요. 예컨대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니까 본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종이하고 점유권과 본권은 보통은 원칙은 병존합니다. 병존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자, 잘라주고 그러나 반대로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 즉 본권 있는 자가 반드시 점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 맞았을 때 얘기죠. 뒤에 나오는 거. 즉 물건을 절취당한 자, 즉 피해자죠. 피해자는 본권, 즉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권 없다. 반대로 도둑놈, 절취한 자 도둑놈은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 바로 이거죠. 이거 도둑 맞은 사람은 뭐만 있죠? 본권이 소유권만 있지만 점유권 없죠. 도둑질한 놈은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본권은 없습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점유권은 본권하고 병존할 수도 있고 본권과 점유권은 분리될 수도 있다. 자, 그 점 기억하고요. 자, 우측에 와서 그 판례에서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합시다. 그 오른쪽 판례 1번. 이 점유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회통념상, 사회통념 같으면 거래관념입니다. 거래관념상 건물은 반드시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잘라주고. 항상 건물은 땅 위에 있잖아요. 건물은 땅 위에, 그죠? 이 부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주문 나간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입니다.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본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건물 소유자가 갑이야. 자, 이 사람이 당연히 갑이 이 땅을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이 이제 한 1년간 미국으로 아니면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럼 집에 이 사람이 안 살고 있어도 갑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거 조심해. 이 경우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1년 동안 유럽 여행 갔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건물 소유자가 점유자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거기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파란 색깔 2번 법률의 관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관념적 점유라고 적으세요. 점유도 예외적으로, 원래 점유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 지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점유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관념적 점유가 있다는 거야. 관념적 점유. 자, 관념적 점유는 머릿속에 있는 점유라는 거예요. 자, 예외적으로 예외. 자, 관념적 점유가 있습니다. 자,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머릿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관념적 점유. 자, 이 의의 봅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걸 적으세요. 사실상 가지고 있는데 점유가 없는 경우를 이걸 말하면 점유보조자라 그래요. 점유보조자. 이게 이제 점유보조자입니다. 우리 어제 보조자 배웠죠? 무슨 보조자 배웠어요? 어제 무슨 보조자? 네, 중개보조원 배웠죠. 이게 이제 보조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수행을 못 하잖아. 자, 이게 점유보조자 있는 경우가, 자, 사실상 지배가 없어요. 점유가 없음에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거기 적으세요. 요게 이제 2명. 요걸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3번 상속인이라 그래요. 자, 그겁니다. 자, 그걸 배운 게 관념적 점유 개념이야. 자, 원래 점유는 현실적 점유하는 게 이 원칙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직접 점유자라 그래. 이걸 줄여서 그냥 점유자라 그럽니다.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원칙이에요. 직접 우리 가지고 손에 쥐고 있잖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점유자라 그래. 예외적으로 자, 일단 이걸 외웁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이걸 적으세요. 점유자. 이게 먼저 외우고, 점유자 같은 말, 점유권자입니다. 점유권자를 줄여서 점유자라 그래요. 자, 점유자는 3명입니다. 1. 직접 점유자. 다음 2. 간접 점유자. 3. 상속인입니다. 지금 바로 외운다.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요 두 사람이 관념적 점유자를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점유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당장 표시하고, 점유자처럼 보이지만 점유권 있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 그래요. 점유보조자는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자가 아니다. 이걸 먼저 암기해 줘야 돼. 점유자, 그럼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에요. 점유자처럼 보이지만 점유자가 아닌 사람 누구라고? 점유보조자입니다. 우리 중개보조원이 점유보조자예요. 그 사람 점유자가 아닙니다. 자, 밑에 이제 2번 점유보조자 옆에 적으세요. 이퀄 점유권 X입니다. 점유권이 없어요. 보조만 하는 거야. 자, 195조 보세요. 박서. 민법은 항상 법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가사상 하나 적어봐요. 가사상 그러면 가정부. 지금 가정부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파출부도 알 뭐래요? 가사도우미. 예, 가사도우미. 가사상 그러면 가사도우미. 영업상 그러면 우리 점원, 알바생, 점원. 또 점원. 다음 근로자, 고용 당한 사람, 근로자. 기타 유사한 관계, 그럼 공무원 등입니다. 우리 점원, 가사도우미, 근로자, 공무원 등을 점유보조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이 없어요. 유사한 관계가 타인이 주거든요. 타인 점유주라고 그래. 점유주. 직접 점유자를 점유주인 또는 점유자. 점유주의 지시 같은 말, 명령을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는 그 타인을 점유주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거예요. 자, 점유보조자 개정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상점입니다. A 상점 주인입니다. 상점 주인이 이제 우리 점유주라 그래. 상점 주인이 자 알바생, B를 알바생, 우리 이제 알바. 자, 점원이라고 그러죠? 점원. 자, 그러면 이 가게에 이 물건을 못 훔쳐가게 가게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알바가 보고 있잖아. 점원이. 그리고 이제 상점 주인은 저 낚시 갔어요. 지금 가게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점원이 점유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점유하는 거야? 주인을 위해 점유하는 거야? 주인을 위해 점유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권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때는 주인만 점유권자야.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점유주, 직접 점유자입니다. 그 점 기억해야 됩니다. 의 이제 보세요. 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그랬지. 보조의 포인트 칩니다. 보조자. 얘들 나오죠. 가사도우미, 알바, 몇 명 더 적어보세요. 근로자, 공무원 등입니다.
공무원도 누구의 명령 받죠?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명령 받잖아. 그래서 지시 명령하는 사람은 점유자입니다. 이 사람 주인 이 사람을 점유자, 점유주죠. 명령과 복종 관계야. 복종하는 사람이 보조자입니다. 보조자는 아무런 점유권이 없어요. 자, 이번에 요건에서는 자,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2번. 점유 보조자 그러면 점원하고 공무원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삐끼들도 다 점유 보조자야. 도우미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가 타인이 점유 주인의 지시 동그라미 지시 같은 명령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할 관계인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돼. 이걸 기억합니다. 주인하고 알바 사이에는 점유를 보조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 점유 보조한다. 이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점유 보조 관계. 명령 복종 관계가 있어야 돼. 점유 보조 관계 있어야 돼. 자, 이 줄보세요. 점유 보조 관계란 명령 복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명령하는 사람만 점유자고 복종당하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는 명령 복종 관계 있어야 돼. 보조자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 자, 가사도우미, 점원,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등이야. 자, 그러면 자, 부부는 명령 복종 관계입니까? 남편이 명령하고 부인이 복종해요? 아니, 거꾸로 부인이 명령하고 남편이 복종해요? 그렇습니까? 예, 둘 다 평등 관계야. 그래서 점유 보조자가 아니에요. 오늘 집에 와서 신랑 너 나의 점유 보조자야 그러면 안 돼. 둘 다 공동 점유자입니다. 공동 점유야. 집에 있는 텔레비 냉장고는 남편과 부인이 공동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보조 관계가 아니에요. 그 밑에 4번 처의 지위 나오잖아요. 처의 지위 보조자가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종전 판례가 뭐냐면 옛날에야 일본 판례예요. 일제시대 때는 명령 복종 관계였잖아. 남편이 점유주, 부인은 점유 보조자였어요. 지금은 그랬다면 맞아 죽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제가 읽어보죠. 종전 판례. 이 종전 일제시대 판례입니다. 일제시대 때 판례는 가옥 집에 관하여 처는 부인은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 보아가지고 처의 피고의 지위를 부정했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잠깐 했지만, 자, 갑이 책을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았는데, 이 을의 가게에 책이 있어요. 책을 지금, 자, 이 점원이 책을 지배하고 있잖아. 갑은 이제 누구한테 이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 돼? 현재 점유자한테 청구해야 돼.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가게 주인한테 청구해야 돼? 알바한테 청구해야 돼? 조금 전에 했잖아. 누가 점유자예요? 주인이잖아. 그럼 주인한테 청구해야 돼요? 알바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점유자가 아니냐. 만약에 이 남편이 주인이고 부인은 점유 보조자라면 부인한테 청구하면 안 돼요. 남편한테만 청구해야 돼. 옛날에는 일제시대는. 지금은 둘 다 점유자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보세요.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처가 부와 남편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자, 줄보세요. 부인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반환 소송의 피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이제 옛날 판례는 필요 없어. 자, 부부는 점유 보조 관계다. 아니면 둘 다 공동점유자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명령 복종이 아니니까. 자, 오른쪽 3번 갑니다. 점유 보조자의 지위.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점유 주인만 점유자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건 훔쳐갔는데 점유 보조자가 하고 있다. 보조자한테 반환 청구하면 안 돼. 주인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 즉, 줄보세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이 안 돼.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줄고 나간다.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점유 보조자에게는 알바에게는 점유권에 의한 물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알바에게 반환 청구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야 돼? 주인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돼. 주인이 점유자니까. 자, 다만 딱 한 개. 다만 이 알바생에게 있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력 구제권은 있어요. 자, 자력 구제권은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걸 자력 구제권이야. 쉽게 해서 도둑놈 잡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점에 자, 알바생을 B라고 하죠. 알바생 B가 이제 지금 가게를 보고 있어요.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이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을 누가 잡아야 돼? 알바가 잡아야 돼? 상점 주인이 잡아야 돼?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B는 그랬어요. 민법 공부를 했어. 민법 공부를 하니까 알바생은 점유권이 없다 그래요. 그죠? 비웠죠, 그죠? 점유권이 없으니까 그래, 도둑놈아, 나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도둑놈 다 훔쳐간단 말이야.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력 구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점유 보전은 아무것도 없어. 딱 무능한 게 있다. 자력 구제권만 있다. 인정됩니다. 자력 구제권 옆에 도둑놈 찾는 거, 이것만 있어요. 자,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무조건 아무런 점유권이 없는데 뭐만 있다고? 자력 구제권만 인정된다. 그건 기억하고. 자,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했던 것 또한 줄거세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청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야? 점유 주인이지. 알바생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간접 점유. 다음에 자자 붙죠. 간접 점유자. 여기는 간접적으로 점유한 사람이야. 간접 점유자. 자, 거기 194조 보세요. 194조. 간접 점유자는 자, 지상권 다음에 설정, 전세권도 설정, 질권도 설정, 무조건 다 물권이나 물권이라고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전세권 설정, 질권 설정, 사용대차, 임대차 다 배운 거죠. 임치는 물건을 보관시키는 계약이죠. 임치계약. 기타 관계로 자 줄거세요. 타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이 바로 직접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개념입니다. 자, 보죠. 자, 이제 간접 점유자 갑니다. 자, 갑이 자,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지금 직접 이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 소유자는 이제 직접 점유자죠. 갑이 을에게 요게 이제 점유를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 점유를 중매시키는 관계죠. 얘기를 합니다. 하면 자, 갑이 을에게 임대를 놔. 임대차 또는 전세를 놓는다. 전세권 설정이죠. 그럼 이제 을이 자, 전세했다면 전세권자고 임대차라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냥 계약만 하고 등기죠, 당연히. 그럼 이 집에 이제 누가 살죠? 을이 살잖아요. 그럼 을이 직접 사니까 직접 점유자. 자, 갑은 빌려줬으니 아직 안 살죠. 이 사람은 간접 점유라 그래요. 간접 점유자. 쉽게 해서 소유자가 간접 점유자예요. 그럼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물건 한 개의 점유가 두 개야.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죠. 또 여기 한 개 더 합니다. 을이 또 전대를 놓습니다. 전대차. 전대차 놓으면 이 집에 누가 살죠? 전차인이 살잖아요. 전세권 하면 전전세고,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또 전전대차를 놨자. 전전대차를 하면 전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직접 지배하고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직접과 간접을 이어주는 걸 점유 매개 관계라 그래.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 중매서는 관계. 아까
점유 보조자가 되려면 무슨 관계 있었죠?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죠. 명령 복종 관계인데 이거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요게 끊어지면 안 돼요. 매개가. 자, 이제 의의 보세요. 1번의 의의. 타인의 점유를 동원하는 매개하고 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간접 점유라고 그래. 끈으로 이어준다. 매개관계. 저 예컨대 조금 설명한 거야.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또는 전세권 설정한 경우 임차인 을이 또는 전세권자 을이 직접 점유자고 을의 점유를 매개 끈이 이어져서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 갑이 간접 점유자입니다. 쉽게 해서 물건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간접 점유자, 빌린 사람이 직접 점유자예요. 자, 2번 성립 요건은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요 직접 점유자를 자, 동의어 적으세요. 직접 점유자를 점유 매개자라고 돼. 점유를 이어준다는 거죠. 점유 매개자 또는 매개 점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동의어는 빨리 좀 암기해 줘야 돼요. 직접 점유자 같은 말, 점유를 이어주는 자, 매개자, 매개 점유자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점유 매개자 같은 말,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살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줄것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직접 점유자 이퀄 임차인의 점유는 점유권의 성질이라 줄것에요. 타주 점유자입니다. 자, 직접 점유자나 타주 점유자가 돼야 돼. 타주 점유 살짝 적어서 이퀄 타주 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 그래. 오늘도 배울 거예요. 타주 점유. 자, 타주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타주자,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자기는 빌리고 있다는 거죠. 즉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 그래. 임차인은 자, 그 사람이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없어요? 임차인은 없죠. 빌린다는 의사지 소유 의사가 없다는 타주 점유라 그래. 자, 이번에 성립 요건 조심해야 돼. 자,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 사이에 줄것에 무슨 관계?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돼. 점유 매개 관계, 점유를 이어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 자, 동그라미 니은 중요 표시하고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개 관계가 무효일지라도 직간접이 성립할 수 있어요. 즉 나오죠. 죽었죠. 즉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나 임대차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점유 매개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어요. 만료되면 을이 아직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직접 점유자입니다. 이사 나가기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람은 매개관계가 끊어졌잖아. 그래도 여기 살고 있으면 직접 점유입니다. 다음 D가 중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 주거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전대차죠. 전대차나 전전세야. 자, 보죠. 임차인 을이라고 놓고 을이 전대하면 한 번 더 임대 놓는 걸 전대라 그러죠. 전대하면 동의가 있는 전대든, 자, 동의 있는 전대 이퀄 적법 전대든, 무단 전대든, 자, 불법 전대든 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이 모두 다 간접 점유자입니다. 자, 이거 조금 전에 했죠? 자, 임대 놓으면 을이 간접 점유자, 을이 직접 점유자. 자, 전대차를 놓으면, 전대 놓으면 이 전차인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입니다. 중첩적 점유 매개 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 자, 기출문제 맨 오른쪽 밑에 보세요. 맨 밑에 거. 자, 보죠. 맨 밑에. 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그 누가 임차인이에요? 잘 읽어야 돼, 그거.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 그러면 갑이 임차했잖아. 갑이 임차인이잖아. 갑이 직접 점유자야. 을의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자, 동의 없이 전대, 무단 전대도 점유 매각이 된다 그랬죠. 그래 한 경우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맞습니까? X죠, 그죠? 간접 점유자 누구누구에 두 명이잖아. 갑과 을 둘 다 간접 점유자입니다. 병만 직접 점유자죠. 이거는 이거 갑도 간접 점유자, 을도 간접 점유자, 병만 직접 점유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양으로 3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1번 죽었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아까 점유권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라고 그랬잖아. 애울걸 바로 애워버려야 돼. 그래서 2번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였죠? 반환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방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그랬잖아. 자, 아까 점유보조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거와 달라. 또 3번 또한 간접 점유자는 물청의 상대방이 된다 이거예요. 왜? 간접 점유자 점유자니까. 자, 그런데 4번 조심하셔야 돼. 다만 자력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점유 보조자가 완전히 반대야. 점유 보조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딱 뭐만 있다? 자력 구제권만 인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다른 권리는 다 있는데 뭐만 없다? 자력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인정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집을 자, 갑이 을에게 임차를 놓고, 임차인이 지금 여기 점유하고, 이 사람은 서울에 갔어요. 자기 집이니까. 서울에 가 있는 임대인이죠. 간접 점유자야. 임차인 이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도둑놈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얘가 잡으러 올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력구제권은 없다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없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인정되지 않는다. 자, 4번 내려옵니다.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도 점유자라고 그랬어요. 자, 193조 보세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런 게 관념적 점유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점유합니다. 자, 양발 1번 조심.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자, 상속인 저거요. 상속인 미국에 유학 갔음.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상속인이 당연히 점유권을 이어받아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없어도, 미국에 있어도 피상속인 점유를 승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한국에 있는 집 자기가 점유하는 거야. 물건의 존재나 상속의 개시,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딱 사망 순간 상속인이 점유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양거는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승계가 이제 포괄승계라 그래. 싹쓸이 승계합니다. 포괄승계.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오른쪽 예제에서 보죠. 예제 문제 29회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1번 점유 매개 관계에 직접 점유자 대표적인 내용 누구였죠? 임차인. 전세권은 타주 점유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조금 전에 했잖아. 맞죠? 이렇게 출제. 소유 여사가 없는 점유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03으로 내려오세요. 문제는 그 정도 기억하고, 점유의 태양. 태양은 저 하늘에 있는 저 선이 아니고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이죠. 모양태입니다. 자, 점유의 태양. 전부 일본 학자들이 이제 번역한 거예요. 자, 일본의 자주점유, 타주점유 중요 표시하세요.
요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조금 전에 답 1번 나왔었잖아. 직접 점유자는 무슨 점유라 그랬죠? 타주 점유라 그랬어요. 자, 일단 그 197조를 잘 외워야 돼. 197조. 점유의 태양 1항. 점유자는 줄거보세요. 소유의 의사 이퀄 저거 자주. 소유의 의사가 자주입니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동그라미 추정한다. 점유는 추정한다가 많이 나와. 자주 점유, 선의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로 추정한다. 옆에 적으세요. 거기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점유 추정한다는 말 없잖아.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걸 외워야 돼. 자, 점유에서 추정 안 되는 건 다 한 개밖에 없어. 무과실 점유 추정무, 무과실 점유 추정무, 없설무 추정무. 자,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은 점유로 추정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좀 왔지만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되니까 이거는 스스로 입증해야 돼. 나는 무과실이다 그러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세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되니까 이건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항이 그 중에 2항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줄거세요.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하면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가로 열고 소급하여 가로 닫고 소급하여 소송이 제기된 또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 동그라미 본다야 추정한다야 본다 같은 말 의제한다 간주한다. 점유에서 본다는 그 2항밖에 없어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래 판결은요 판결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는 이거는 아니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자, 1항에서는 뭐는 추정 안 된다고 무과실 점유 추정 안 된다. 2항에서는 선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송에 졌어요. 치면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고?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소급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합니다. 자, 소송은요 많이 걸려요. 10년도 걸려요. 근데 2001년도에 소송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갔다가 대법원에서 지금 그 이재명이 판결 보세요. 지금 한 3년 4년 지나도 아직까지 1심이 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10년 여기서 졌어. 여기서 패소했다. 이때부터가 아니고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겁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 선의의 점유자가 소송에 졌어요.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고? 오늘부터가 아니고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 자, 1. 의의 갑니다. 자주 타주. 자, 양말 1번 줄었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고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자주 타주는 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냐 타주냐. 자주 점유 반대말 타주 점유. 이게 사람을 붙이면 자주 점유자 타주 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자로 붙이면 이거는 이제 스스로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하는 점유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 점유야. 이거는 법률적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하겠다는 의사야. 쉽게 해서 도둑놈이 대표적인 자주 점유자예요. 도둑놈 이 사람은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야. 도둑놈 소유자의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잖아. 나는 훔쳤으니까. 소유자가 아닌데 사실상은 소유자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법률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지만. 자, 우리가 물건을 훔칠 때 왜 훔쳐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훔치죠. 자,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소유하려고 훔친다고. 애인한테 선물을 훔치는 미친놈도 있지만 그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는
자기가 소유를 훔친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점유자예요. 대표적인 애, 도둑놈. 그 다음 물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왜 사요? 물건을 왜 삽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사잖아. 그러니까 자주점유자입니다. 타주점유자는 이거는 반대.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점유라 그랬잖아. 아까 대표적인 애가 임차인이잖아요. 자, 객관적으로 임차인은 자기가 왜 임차해? 그 집 내 소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빌린 물건이라고 생각해? 빌린 물건 생각하죠. 소유소가 없어요. 타주점유자. 이건 이제 타인이 주인이고 타인이 소유자고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 타주점유자. 자, 가져갑니다. 의의에서 소유의 의사 앞에서 살짝 사실상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고 사실상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은 두 번째 줄 맨 뒤에 적자 뒤에 줄 보세요. 적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있다고 믿고자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도둑놈이라는 거죠. 자기가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소유할 의사를 가지면 됩니다. 법률적 개념이 아니. 도둑놈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양가로 3번에 자주점유와 타주 구별 실익에서는 그 취득시효만 줄거 넣으세요. 취득시효 245조에 취득시효에다가 적으세요. 이거는 자주점유자만 시효취득합니다. 자주점유자만 시효취득해요. 시효취득이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20년 농사지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시효취득하는 게 시효취득이야. 20년. 자주점유자만 시효취득합니다. 자, 이제 2번 정해표시.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 객관이야. 객관. 자, 이거 나간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줄보세요. 내심의 의사, 마음속의 의사, 가로 열고 주관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그냥 읽어나가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 모든 사정에 의하여 내용적 줄보세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대판 전원 합의체죠. 자, 자주냐 나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결정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 나가죠. 줄보세요. 매수인 한 두 명 더 적어보죠. 매수인, 수정자, 정여받은 자, 매수인, 수정자, 경락인이나 도둑놈 점유가 대표적인 자주점유다. 잘라주고 매수인, 정여받은 사람, 수정자, 경락인하고 도둑놈이 자주점유자입니다. 객관적으로. 다음 반대. 자, 빌린 사람들 지상권자, 땅 빌린 거죠. 전세권자, 임차인. 자, 이름 빌려준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기억해야 돼. 일단 자주만 좀 외워놓으세요. 자주의 대표가 도둑놈, 그 다음 매수인, 정해받은 수정자, 경락인입니다. 내가 왜 경락받아요? 객관적으로 소유하려고 경락받아요? 남한테 선물하려고 경락받아요? 소유하려고 갖고 왔잖아. 이거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자, 3번 제목에 줄거 자주점유는 추정 동그라미. 추정된다 그랬어요. 아까 조문 읽었잖아. 자, 양말 1번 줄었죠. 점유의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즉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면제죠. 자, 양말 2번. 자, 줄거서의 첫째 줄부터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의사로 점유, 줄이 뭐죠?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잘라주세요. 왜? 추정되니까.
자, 만약에 을이, 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점유로 추정된다고? 무슨 점유로 추정돼? 여러분들 무슨 점유로 추정돼? 자주 점유로 추정되고 있어, 책을.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자주 입증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갑이 이걸 깨뜨리려면 갑이 을로는 타주 점유라는 걸 상대방 입증해야 됩니다. 자, 뒤에 나오겠죠. 자, 갑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또 타주 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야. 상대방. 예컨대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타주 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점유는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상대방이 거꾸로 타주 점유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따라서 보세요. 좀 어렵지만 점유자가 점유는 자주 추정된다 그래서 스스로 매매 또는 정여. 자, 매매하면 매수인이죠. 정의하면 수정자야. 매매 또는 정의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나는 매수했다, 정의받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의나 매매가 인정이 안 돼. 그래도 상대방이 아직까지 입증이란 말 안 나왔죠. 그런 경우에도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한대요.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전합이죠. 왜 그래요? 상대방이 입증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자주가 추정되는 거야. 추정되는 사람은요,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 80~90% 된다는 거야.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매수했다 했는데 그게 인정 안 돼. 그러면 타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입증 못했으니까 아직 계속 자주로 추정됩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기억하고 다음, 자, 왼쪽 바로 옆에 기출문제 한번 보죠. 바로 옆에 기출. 자주점유 추정에서 기출. 취득시효에서 점유자는 스스로 점유권의 성질에 의해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X.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좋아. 하여간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법 조문을 암기하라는 거야.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어. 뭐만 입증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거잖아. 이거 뭐는 추정 안 된다 그랬어.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되니까 이건 입증을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겨서 어디 오냐? 237로 오세요. 아직 많이 어려우니까. 자, 맨 밑에 2번 옵니다. 파란 색깔. 선의점유, 악의점유입니다. 자, 선의점유, 악의점유 찾았어요. 자, 원래 자 11월 달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민법 총칙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 비슷한 거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진통, 작사, 유무치치 배운 거잖아. 똑같아요.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부시. 알지 못한, 모르는 것. 악의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점유가 붙으면 항상 기억합니다. 아까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예요?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예요? 첫 시험부터 숙제 냈잖아. 점유권 반대말. 자, 우리 물권을 어떻게 말해서 점유권 반대 뭐야? 본권이잖아요. 항상 자, 점유는 본권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다 선의 점유가 나오면 악의 점유, 이건 이제 자 이거야.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 걸 알고 있다 악의, 모르고 있다 선입니다. 본권하고 구별. 본권의 대표가 뭐죠?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자, 보세요. 여기 개가 A개와 B개가 있어요. A개와 B개가 쌍둥이야.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똑같아. 주인만 알지 부동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을이라는 사람 B개를 사왔어. 찾습니다. B개의 이제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야. 본권자이면서 점유자입니다. 근데 B계가 놀러 갔어요. 이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이렇게 같이 놀고 있어 이제. 근데 우리 딱 가보니까 똑같으니까 자기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A계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A계가 지 거에 남을 거예요. 남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자기 거라고 잘못 믿었어. 그럼 무슨 점이야? 선의점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 비슷하니까 보통 선의 이야기는 쌍둥이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거는 흰둥이고 이거는 금둥이야. 확실히 표시나죠. 금둥이를 사왔어요. 그럼 금둥이 자기 거잖아. 놀러 가면 당연히 금둥이 표시나죠. 근데 A 걸, 이걸 가져왔어. 흰둥이를. 이 사람은 남에게 이제 알아 몰라. 알죠? 그럼 무슨 점이야? 악의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 보세요. 자, 주무세요. 본권이 없어요. 본권 같으면 소유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앞에다가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경우를 선의점유라 그래. 쉽게 해서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믿은 점유가 선의점.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쌍둥이. 반대로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뒤에 의심품에서 지워버리냐.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점입니다. 흰둥이, 금둥이. 쉽게 해서 남의 개인 줄 모르고 점유했다. 그러면 선의점이야. 남의 개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다. 악의점이야.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선의점유가 나쁜 사람이야? 악의점유가 나쁜 사람이야? 악의가 나쁘지. 남의 개는 무조건 가져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항상 선의점유는 조금 나쁜 사람이고 악의점은 엄청 나쁜 사람이야. 자, 선의점유 사실은 좀 나쁜 사람이지, 그죠? 자기 길을 가져와야지. 왜 남의 길을 가져와? 자,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할 때 악의는 많이 해줘야 되고 선의는 쬐끔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표시 갑니다. 자, 그 구별 실익에서, 자, 줄거세요. 과실수취권입니다. 자, 과실수취권은 조금 이따 나와. 선의점유자는 과실 따먹을 수 있어요. 자기 개라고 잘못 생각했으니까. 악의점유는 과실 못 따먹어요. 일단 적어놓고, 다음. 양간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아까 우리 법조문 굉장히 강조했어요. 선의점유의 악의점유로 전환. 자, 줄었죠?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자, 아까 이거죠? 바로 을이, 자, 이 흰둥이를 자기 개인 줄 알고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 소송 시작. 야, 내게 내라.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했어. 1월 1일 날 소송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12월 30일 졌어요. 그럼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고? 네, 1월 1일부터 악의가 됩니다. 이때부터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자, 그죠?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게 되면 줄보세요. 언제부터라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 처음부터 악의점유로 본다 동네 본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본다. 자, 3번의 기타 분류는 1.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자, 과실은 우리 잘못이죠. 부주의, 고의 과실에서 과실. 자,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에서 본권이 있다. 오신은 잘못 믿는 거죠. 잘못 믿었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를 과실이 있는 점유. 과실이 없는 점유를 과실 없는 점유 한자로 쓰세요. 무과실 점유라고 합니다. 선의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 없는 점유, 없으면 무과실 점유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에 표시 아까 적어줬어요. 3번. 아까 제197조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줄거세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따라서 줄고 나간다.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점유에서는 뭐는 증명하라 그랬어? 무과실 점유는 스스로 증명해야 돼. 왜?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되니까 증명해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오른쪽 와보죠. 오른쪽 와보면 공사로 오세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자, 1번에 직접 점유를 취득하는 것. 자, 양을 1번에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거죠. 자, 유실물 섭득. 자, 길거리에 있는 유실물을 섭득당하는 순간 원시 취득이죠. 유실물 섭득. 자, 무주물은 선점이라 그래. 무주물은 먼저 지는 사람이 선점자야. 다음 매장물은 발견하면 원시 취득, 직접 점유죠. 무주물 섭득자, 무주물 선점자, 매장물 발견자가 원시 취득입니다. 자, 2번 성계 취득 중에 표시. 성계 취득은 앞 사람의 점유를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는다. 자, 동그라미 1번만 196조 제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 인도로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점유권을 양도받으려면 인도받은 때 성계하는 거죠. 자, 이거죠. 자, 갑이 이 책을 을에게 팔았어요. 네. 그럼 이제 자, 이 책을 이렇게 딱 인도를 받는 순간 그러면 점유를 양도받았죠? 점유 이전받았죠. 그러면 을이 점유자이고 또 샀으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인도받은 때 점유를 성계 취득합니다. 인도. 자, 그런 점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에 점유 성계 효과. 자, 195조 중에 표시하세요. 점유를 이어받는 게 효과. 성계는 이어받는 게 성계입니다. 자, 199조. 자, 제1항 점유자의 성계인은 자,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심표 자기 점유와 앞전자 앞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앞전자 앞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개성이 아니라 성계입니다. 하자도 성계를 받고 성계한다. 자, 갑이 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을에게 이제 인도해주면 성계하죠. 또 을이 또 팔았어요. 네네. 그럼 또 병에게 인도해주면 성계하죠. 또 병이 또 정한 팔았어요. 그럼 인도해주면 성계하잖아. 이랬을 때 정은 현재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죠.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죠. 만약에 10년 점유했다. 내가 10년 점유했다. 앞 사람이 5년 점유했다. 또 앞 사람은 3년 점유했다. 앞 사람은 20년 점유했다. 그러면 자기 것만 10년 주장해도 되고 앞 사람까지 합해서 18년 점유를 주장해도 되고 15년 앞 사람 합해서 18년 주장해도 되고 앞 사람 합해서 38년 주장해도 성계할 수 있으니까. 단 조심할게. 앞 사람을 성계하려면 이 사람이 하자가 얘가 악이다. 악이 선이다. 그러면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이 주장하면 돼요. 앞 사람까지 하면 선이도 이어받아야 돼. 이 사람 뭐야? 이 악이가 되죠? 악이가 이 하자가 돼. 악이가 되면 얘도 악이가 돼. 그럼 악이가 되면 3, 5, 10에서 악이 18년 주장해야 돼요. 앞 사람 걸 이어받으려면 하자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거기 동그라미 밑에 양가로 1번 점유의 분리 잘라주세요. 분리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걸 분리 주장이라고 그래. 자기 것만 주장. 앞 사람까지 합하는 걸 병합 주장이라고 그래. 병합 주장.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법 조문이었고 동그라미 2번 저기에 표시하세요. 또한 전 점유자의 아울러 합해서 주장하면 모두 성계해야 된다고 하자도 개성 바꾸되 성계입니다. 성계한다. 개성이 아니고 성계합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타주 점유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 타주 점유라면 성계의 점유도 뭐가 돼야 된다? 타주 점유가 됩니다. 앞 사람은 그걸 그대로 하자를 이어받아야 돼. 3번 예컨대 보세요. 예컨대 갑의 부동산에 대해 을이 악의로 10년 점유해서 악의
또 병이 선의로 점유해서 병은 선의 7년, 정이 선의 5년을 점유했어. 현재 정이 선의 5년. 그러면 정은 주장할게. 정은 자신의 5년 주장, 뭘 주장해? 선의 5년 점유. 또 앞사람 거 이어받으니까 병의 점유 포함해서 12년 선의 점유입니다. 또 더 앞사람 거 을의 점유를 포함하면 을은 악이야 선이야? 악이니까 악이 22년이 돼야 돼. 악이 22년 점유를 선택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그 3개 중 1개를 선택하면 돼. 이걸 분리 주장이라고 그래요. 병합 주장. 자기 것만 주장하면 선의 주장하면 돼. 앞사람 걸 주장할 때는 하자를 이어받아야 돼.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양거리 2번 내려옵니다. 포괄성계의 경우. 자, 포괄성계는 상속을 포괄성계라고 그래. 자, 포괄성계는 땡땡 적으세요. 포괄성계는 분리 주장할 수 없다. 포괄성계는 자기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거 다 이어도 받아야 돼. 포괄이니까. 상속의 경우는. 자, 상속합니다. 상속은, 자, 첫 번째 줄 보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더라면 줄여세요.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상속인은 자기 것만 원칙적으로 주장 못하고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걸 싸그리 이어받아야 돼. 포괄성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럼 왼쪽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첫 번째부터 왼쪽 점유자의 특정 줄 거세요. 아까 상속은 포괄성계니까 싹쓸이 이어받아야 돼. 특정성계인, 대표적으로 매수인이죠. 특정성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한자로 쓰면 병합 주장할 수도 있다. 맞죠? 상속인은 안 돼요. 상속인은 아울러 주장해야지 자기 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출. 점유자의 특정 성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모두 이어받아야 돼. 하자도 승계해야 됩니다. 하자, 타정, 이런 거. 자, 오른쪽 2번 옵니다. 이제 점유권의 소멸로 옵니다. 자, 192조. 박서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징을 동그라미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내가 볼펜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점유권 취득, 집에 가다가 볼펜 분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권과 달라. 내가 집에 가다가 볼펜을 분실했어요. 그럼 소유권이 소멸하지 않아? 소유권은 소멸 안 해요. 점유권만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유자는 나야. 자, 그랬을 때 내가 도둑 맞으면 1년 내 찾아와야 돼. 자, 그러나 갑니다. 204조 규정 줄거세요. 204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규정에 1년 이내에 회수한 때는 점유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몇 년 내 찾아와야 돼? 1년 내입니다. 자, 양거리 2번 갑니다. 다만 점유를 동그라미 침탈된 경우, 침탈은 도둑 맞은 경우야. 침탈 빼앗긴 경우에는 점유자가 줄과 1년 이내에 점유 회수 같은 말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는 점유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즉 처음부터 계속된 걸로 봅니다. 내가 점유권을 도둑 맞았다. 몇 년 내 소송 제기해야 돼? 1년 내 소송에서 찾아오면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자, 양거로 3을 계속 간접점유입니다. 간접점유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해. 자,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됩니다. 간접 점유도. 왜? 매개관계가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 또는 직접 점유자가 횡령 등을 통해 점유 매개자 역할을 그만두면 간접 점유가 소멸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간접 점유 소멸 사유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점유 매개 역할을 그만두면 간접 점유는 이어지지 않으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이고, 05의 점유권의 효력. 이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가 효력 갑니다.